안녕하세요.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객체 생성을 위한 디자인 패턴입니다. 객체 생성에 필요한 과정을 미리 정해놓고 각 과정에 대한 다양한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런 점을 통해서 객체 생성에 필요한 전처리나 후처리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점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클래스를 구체적으로 정해 생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객체 생성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구현을 분리시킴으로써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여주는데요. 이러한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적용된 클래스 다이어그램 예시입니다. 팩토리 클래스와 아이템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팩토리 클래스는 아이템을 생성해주는 절차를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팩토리는 추상 클래스로서 아이템을 생성해주는 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템 인터페이스는 앞으로 생성될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을 동일한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팩토리는 팩토리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는 클래스인데요. 아이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각 절차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코드가 작성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스워드, 쉴드, 보우는 아이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시스템의 기능을 설명드리면 필요한 시점에 칼이나 방패, 활을 생성해 주는데요. 각 아이템은 생성할 수 있는 개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생성할 때 생성할 수 있는 개수를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아이템을 생성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인터페이스입니다. 실습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use라는 메서드만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스워드 클래스입니다. 다음은 쉴드 클래스입니다. 다음은 보우 클래스입니다. 다음은 팩토리 추상 클래스입니다. 먼저 아이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주는 메서드인 create입니다. 이 create 메서드는 생성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이름을 문자열로 받는데요. is creatable 메서드를 통해서 생성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생성이 가능하다면 create 아이템 메서드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고요. 생성한 후에는 후처리에 해당되는 포스트 프로세스 아이템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이 is creatable과 create 아이템, 포스트 프로세스 아이템은 모두 추상 메서드입니다. 이제 팩토리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아이템 팩토리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팩토리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하고요. 클래스 내부에 아이템 데이터라는 내부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이 아이템 데이터 클래스는
각 아이템에 대한 최대 생성 개수와 현재 생성된 아이템의 개수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 아이템 데이터 클래스를 값으로 하는 해시맵을 이용해 레파지토리 필드를 추가하고요. 생성자를 추가하고요. 레파지토리 필드에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칼, 방패, 활에 대한 아이템 데이터 객체를 생성해서 레파지토리 필드에 넣습니다. 보시면 칼은 최대 생성할 수 있는 개수가 3이고요. 그리고 방패와 활은 각각 2개, 1개입니다. 그리고 구현해야 할 부모 클래스에 추상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is creatable 메서드를 구현하면요. 네임 인자로 받은 값에 대한 아이템 데이터를 얻어오고요. 해당되는 아이템 데이터가 없다면 알 수 없는 아이템이라는 출력과 함께 펄스를 리턴합니다. 해당되는 아이템 데이터가 있다면 current count 값이 max count 값 이상이라면 품절 아이템이라는 출력과 함께 펄스를 반원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true를 반원하고요. create 아이템 메서드는 name 인자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반원합니다. 그리고 post process 아이템 메서드는 name 인자에 해당되는 아이템 데이터 객체를 얻어와서 current count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든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메인 엔트리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메인 함수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아이템 팩토리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합니다. 먼저 스워드 아이템을 5개 만들고 유즈 메서드를 호출해 봅니다. 실행해 보면요. 3개의 칼에 대한 생성은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품절 아이템이라고 취급됩니다. 이는 아이템 팩토리 클래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데이터에 최대 3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패도 생성을 해보면요. 실행을 해보면 4개의 생성에서 쉴드는 2개가 품절로 출력됩니다. 그리고 활에 대한 생성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총 3개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개는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으나 2개는 품절되었다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팩토리 클래스는 생성에 대한 인터페이스 부분과 생성에 대한 구현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팩토리와 아이템이 생성에 대한 인터페이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 팩토리와 스워드, 쉴드, 보우가 생성에 대한 구현 부분입니다. 생성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생성에 대한 구현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는 인터페이스 부분이
이 구현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필요하다면 이 인터페이스 부분만을 별도의 패키지로 분리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구현 부분도 별도의 패키지로 분리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의 분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분리해서 여러 개발자가 협업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현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새로운 구현 부분을 추가해서 시스템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무기에 대한 아이템 생성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 무기에 대한 생성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식에 대한 생성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팩토리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푸드 팩토리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브레드 클래스나 밀크 클래스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푸드 팩토리가 이 브레드와 밀크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상으로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